안녕하세요. 개인 택시입니다. 네. 승객은 없었습니다. 55년생이시고요. 벌써 40년 이상 운전하셨고요. 개인 택시는 2017년 9월에 시작하셨습니다. 올 10월에 출고된 차량이랍니다. 그 차량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가보겠습니다. 승객을 없고 아버님 혼자시래요. 새벽 2시 7분. 네. 안전하네요. 네, 천천히. 저 사람 네. 조금 이상했어요. 퇴근길이신가 보다. 이야. 왜 브레이크 안 밟죠? 밟아야 되는데? 급발진. 어떻게 된 거야? 어이씨. 지금 연세가 68이세요? 차가? 왜 이래? 무슨 액션 영화예요? 자, 이번에는 실내 영상이 있어요. 실내 영상. 실내 영상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와우. 정선 잘 가고 계시죠? 네. 그런데 네, 정선 잘 가고 계세요. 네. 네. 앞을 잘 보고 계세요. 저 모자이크 해놨습니다만은. 근데 예. 브레이크가 안 잡힌 거예요. 아니 급발진이야. 차가 혼자 이렇게 직진하는 거야.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되게 많아 인터넷에. 자, 지금도 계속 왜래? 저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이걸 뭘로 설명해야 될까요? 저는 급발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에서는 운전자가 미친 듯이 가속 페달 밟았다고 얘기한대요. 브레이크 한 번도 안 밟고 미친 듯이 가속 페달 밟았다고 얘기한다는데 럭키 어떻게 생각해? 아까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그 몇 년 전에 그 한국 유명한 배우분이 T차를 급발진하는 게 하나 사건이 있었잖아요. 자동차 회사 쪽에서는 이건 구라다. 우리 차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맞아요. 그런 구라라고 하죠. 구라라고 하는데 근데 세계적으로 조금 다는 아니면 특히 이런 사건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아무래도 자동차가 이 프로그래밍 상에서 문제가 생겨서 급발진 아까 말한 거는 그런 사고 같은데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 자동차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어느 차인지 금방 알기 때문에 제가 자동차 사진은 일단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자동차가 참혹하게 완전히. 근데 괜찮았어요, 기사님이? 네, 다행히. 다행이다. 자, 진술서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악셀에서 발을 떼는 순간 급발진이 발생, 차량의 모든 제어 기능들이 마비되어 브레이크 페달은 돌덩이처럼 딱딱해져 밟히지도 않고 차량은 최고 속도로 치달리기 시작했는데 어이없게도 제조사 측은 에어백 터지기 5초 전부터만 기록되는 EDR 기록만 가지고 악셀을 풀로 밟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 차량 결함이 아니다 라고 황당한 주장을 하는데 어느 누가 저런 상황에서 첫 에어백이 터지기까지 약 38초 동안 한 1km 동안을 브레이크도 밟아보지도 않고 엑셀을 풀로 밟고 죽음으로 가는 주행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급발진 순간부터 악셀레이터 기능도 이미 마비되어 버린 상태. 이 상황 등에 대해서는 왜 모른 척 할까요? 그야말로 어불성설이고 대기업 제조사 측의 횡포이며 국민을 소비자를 우롱하는 범죄에 가까운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이 아닌가요? 이렇게 쓰였습니다. 자동차를 보여주고 싶은데 아까 봤어요. 근데 뭐 알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냥 상호만 가리면 되지? 네. 그지? 괜찮아요. 예.
그냥 이 정도만 하고요. 저는 이걸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동차 속도가 140 가까이 올라갑니다. 140까지 갔어 이번 영상에? 자, 여기 자동차 속도, 우와. RPM, 네. 가속 페달 얼마나 밟았는지, 브레이크. 브레이크는 전혀 안 밟았다. 5초 동안, 마지막 5초 동안. 그리고 가속 페달은 99%. 전부 다 99%. 개 풀로 밟았다. 오. 속도는 139까지 올라갔어. 39. 네. 그리고 RPM이 만이에요. 만까지 올라가는 만. 차가 뭐 있지? 택시? 와우. 완전 풀 네. 그거네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만까지 올라갔으면 저거보다 더 세야 되는데 속도가 오히려 저거보다 더 낮아야 된다는 거야. 저렇게 오랫동안 탄력받으면은. 그래서 이거는 자동차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전문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 급발진 전문가 우리나라에 두 분 나랑 친한 분 계시잖아. 그분들한테 다 똑같이 이 영상 보내서 여쭤봤더니 이거 말로 설명이 안 되는데요. 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미친 거죠. 네. 자, 운전자가 미쳤어요? 자동차가 미쳤어요? 자동차가 미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블랙박스 뭐라고 불러요? 이런 정보 이렇게 EDR, 알려주는 EDR. EDR이 만드는 회사가 차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렇지, 자기네 거지. 그럼 자기네들 유리하게끔 만들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우선 그리고 이 가속 페달을 5초 동안 똑같이 99%를 밟을 수 있을까? 사람의 힘으로? 못하죠. 그게 안 되겠죠? 네. 예. 저렇게 일률적으로 밟을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지금 오디오가 없으면 모르지만 오디오도 있고 실내 영상에서 막 이러면서 이게 다 있는데 저게 아니 이제 이 차 나온 지 이제 2달밖에 안 됐는데 저 차 진짜 개인 택시 하면서 저 차를 갖다 내가 말로 설명이 안 되죠. 말로 설명은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해. 이거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거 제조사 측은 아니다. 이거 우리 잘못 없다. 이건 운전자가 미친 듯이 가속 페달 밟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와 유사한 급발진에 대해서요. 형사에서는 무죄 판결이 있어요.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자동차가 미친 듯이 달려가요. 시속 한 130까지. 그것도 역주행에 맞은데 덤프들이 막 와. 근데 거기서 왜 이래. 이 차가 미쳤어. 그래서 차가 그냥 가고 어떤 건물을 덮쳐요. 그래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 경찰과 검찰은 운전자의 잘못이다. 국가수에서 급발진 증거 없다. 급발진에 든 건 찾을 수 없다는 거야. 아니 나중에 게임 끝나면 뭐가 증거 나와요? 이거 갖고 가다 핸드폰 안 되잖아. 네. 이거 왜 안 돼? 나중에 네. 잘 돼. 그러면 이거 왜 안 돼? 그러면 잘 되는데요? 네. 안 될 때 오세요. 맞아요. 이미 네. 게임 끝났잖아. 네네네네. 그래서 그 사건 국가수에서 급발진 아니라고 결론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국가수에서 급발진이 아니라고 결론 나오면 운전자 잘못으로 경찰과 검찰은 그래서 법원까지 갔습니다. 법원에서 1심 무죄, 항소심도 무죄, 검사가 상고 포기해서 그대로 확정된 그런 사건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형사에서는 급발진이 인정되는데요. 이거 운전자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 급발진 아니면 답이 없다. 네. 근데 민사에서는 아직까지 인정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아이고. 한 번도 없대요. 네, 정말 한 번도. 왜 없을까요, 변호사님? 그 이유는 급발진을 증명해. 피해자가 증명해야 돼, 급발진이라는 걸. 자동차 결함을. 근데 우리는 차 모시잖아. 차를 모르잖아. 악셀 블랙박스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걸 밝히려면 이런 걸 해야 된다는 얘기야. 진짜 답답한 거죠. 페달 블랙박스. 자, 이러면은 딱 브레이크. 지금 발이 어디가 있어요? 브레이크. 거. 네, 있죠. 지금 처음에 브레이크 있죠? 그러다가 좀 있다가 자, 옮기죠? 네. 그래서 차가 서서히 움직이죠. 저쪽에. 그죠? 네네네네. 네. 네. 자, 이렇게 이게 있으면은 너 브레이크 안 밟고 가속ペダ 그냥 미친 듯이 밟았잖아. 아니 이게 이렇게까지 보여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급발진 사고가요 참 많이 올라옵니다. 급발진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급발진 의심 사례죠, 그죠? 급발진 의심. 네, 급발진 의심 사례가 정말 많이 올라와요. 저한테 거의 매주 올라와. 매주 올라와요? 거의 매주.
다만 어떤 것은 영상이 좀 약하고 어떤 건 영상이 좀 그렇고 또 오디오가 없고 그래서 그렇지 거의 매주. 그래서 이제는 이게 뽑기를 잘해야 되는 걸까요? 앞으로는 그래서 이 페달 블랙박스를 이걸 자동차 회사에서 나올 때 우리는 급발진에 자신 있다. 네. 이거 붙여나오면 좋을 것 같아 자기네들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다뤘지 그런. 개인이 다 나와서 개인이 달았지 네. 개인이. 예. 이 급발진이 자꾸 이렇게 이슈만 될 게 아니라 정부와 그다음에 자동차 제조사와 그리고 학계가 그다음에 또 이 그 전문가들 같이 모여서 우리 좀 고민 좀 해보십시다. 지금은 그래도 크게 다치지 않으셨고 아까 부딪히는 그 차들은 좀 어떻게 다쳤는데 거기 좀 다쳤겠지. 근데 아까 거기서 자칫하면 차가 바깥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램프에서 누가 몇 명 죽기도 하잖아. 네. 몇 명 죽은 사건도 있어요. 네. 이건 정부에서 좀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네, 될것 더 늦기 전에.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만든 차는 우리나라에 있는 차들, 우리나라에서 만든 차도 있고 외국에서 네. 수입한 차들도 급발진 네. 의심 사례가 있거든요. 네네. 있어요. 근데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만든 자동차는 진짜 안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요 사고는 지금 우리가 JTBC 한분리에서 우리 급발진 했었잖아요, 그죠? 했었어요. 우리가 한 5회마다 한 번씩 급발진을 해요. 네. 예, 얼마 전에 급발진 또 했고 또 다음 그 1월 19일에 또 급발진 또 할 거예요. 급발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급발진 의심 사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 사고 내년 1월 19일 설날 연휴 되기 전에 그때 한 번 더 전문가의 의견과 함께 한 번 더 심층적으로 JTBC 한분리에서 방송할 생각입니다. 안타깝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저녁입니다. 불박차는 개인 택시예요. 손님 4분이 타시겠대요. 자, 손님 저쪽으로 앞으로 한 분 오셨고요. 저 뒤쪽으로 왔는데 이게 뭐야? 아니, 에이. 거기서 문 열면 어떡해? 다시 한 번. 여기 손님이요. 4분이 오시더니, 한 분, 또, 2분, 3분. 여기서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오는데, 이분이 이쪽 문을 연 거예요. 택시 운전석 뒷문을. 그러다 지나가는 차랑 부딪혔어요. 처음에는 저 차가, 요 차인데, 요 차가. 자, 지나가고, 사람들 지나가고, 함부로 거기 서 있는데, 저 차 지나가는데 문을, 일반적으로 그 택시 운전사 그쪽 문은 안 열잖아요. 내릴 때도 그쪽으로 안 내리잖아요. 그쪽 내릴 때는, 잠깐만요. 제가 열어드릴게요. 그게 밖에서 열면 열리죠. 저 문이 열리는 거 어떻게 알고 계셨죠? 이분이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이네요. 그게 잘 아는 거예요. 아이 참, 개인 택시 기사입니다. 콜을 받고 손님을 모시러 가서 콜 위치에 정차했습니다. 예, 정확한 손님 인원을 파악이 안 되지만 제 차로 4분이 이동해서 오시는 걸 봤습니다. 한 분은 차량 앞쪽으로, 3분은 뒤쪽으로 오시려고 뒤쪽으로 가시더라고요. 2분은 오른쪽. 그런데 한 분이 아이고, 왼쪽 문을 여는 바람에 그냥 꽝! 그 문 열고 잡고 있는 손 다쳤대요.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한 사람 조수로 타고 3사람 차를 돌아서 뒤쪽으로 보고 있었는데, 저쪽 이제, 콜 받고 갖고, 옳지, 앞에 이렇게, 자, 택시가 이렇게 있으면요. 한 분이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3분이 이렇게 가고, 다 갈 줄 알았는데 기다리고 있었는데, 둘은 이쪽으로 갔는데, 둘은 이쪽으로 가는데 한 분이 여기서 문을 더 연 거예요. 아이고. 안에서는 잠궈도 밖에서는 열 수 있죠? 지금까지 개인 택시 경력이 얼마나 되시나요? 승객이 운전석 뒷문을 열고 타는 경우 몇 번이나 보셨나요? 운전자가 열어준 경우 말고요. 다친 사람은 택시의 보험으로 치료해달라고 하나요? 네. 여성분은 앞으로 갔고요. 3분은 뒤쪽으로 갔고요.
그중에 한 분이 뒤로 안 가고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서는 문 열 수 있어요. 개인 택시 20개월 됐습니다. 뒤로 타는 경우는 제가 직접 열어드린 경우는 빼고는 없었어요. 아, 이분 인천에서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아니까 문을 연 거죠. 우리는 거기 문 안 열리는 거 생각하잖아요. 저한테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분이요. 나 입원 안 할 테니까 50만 원만 주면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병원에 안 갈게. 50만 원만 줘. 아니, 그분이 50만 원 달라고 그러나요? 예. 지나가다 요쪽 부딪힌 차요. 그쪽 차에서, 거기도 그 차만 이렇게 슬쩍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병원 안 간다니까, 나도 병원 안 갈게. 50만 원만 줘. 수리비는 각각 얼마인가요? 네. 오늘 오후에 서비스센터 들어갈 생각입니다. 불박차 개인 택시인가요? 법인 택시인가요? 이 다음에 목적지까지 태워다 줬나요? 아니면은 다른 택시 타고 갔나요? 저 개인 택시고요. 1시간 정도 같이 사고 처리한 후에 제가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택시기사로서 이런 일을 당하니 마음도 상하고 답답함에 이 일을 계속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지만 저도 예의주시하지 못했지만 손님이 갑자기 문을 열었는데 이걸 제가 잘못이라 넘어가는 상황이 너무 아프네요. 아니 그러면 눈이 한쪽 눈은 옆을 타는 사람, 한쪽 눈은 뒤쪽으로 타는, 한쪽 뒤로 타는 눈이 한 3개는 있어야 되겠네요. 3채널 대합적할 수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불박택시 잘못 있습니까? 잘못 없습니까? 투표해 봅니다. 투표 시작.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못 있다는 분이 한 분 계시네요. 뭘 잘못했죠? 아니 설령 문을 열 줄 알더라도 옆에 차가 오면 열지 말아야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요. 택시 딱 세워놓고 내려갔고요. 네, 내려서 운전석에는 안 탈 테니까 그 뒷좌석, 운전석 뒷좌석 딱 가로막고 네, 손님들 이쪽으로 저쪽으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런 택시기사 한번 보셨어요? 이거 1번 누르신 분은 잘못 누르신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택시에게 잘못이 없어야 되겠죠. 상대차 망가지고 불박택시도 문이 이렇게 긁혔으니까 좀 이렇게 문이 잘 안 닫힐 거예요.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저 승객이 책임져야죠. 여기서요. 예. 문 잘 예, 저봐 잘 안 닫히잖아요. 문 연 사람 책임져야죠. 이 사람이 택시도 고쳐주고 저쪽도 다 고쳐줘야죠. 근데 택시 쪽에서는 아마 그럴 거예요. 저쪽 차 우리가 고쳐주고,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구상권 행사하자. 아니에요. 택시에게 잘못이 있을 때 물어주는 거예요. 이분이 50만 원이 아니라 모든 거 다 책임져야 됩니다. 왜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네, 택시가 사람 다치게 했을 때 승객이 아닌 자, 승객은 차에 타고 있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타려는 사람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내 차 안에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는 나한테 잘못 없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고 또는 나 말고 제3자에게 잘못이 있고 자동차에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애가 없었다는 거 증명하면은 그러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 잘못 없죠. 제3자. 승객이 잘못한 거잖아요. 승객이 잘못한 거잖아요. 나 외에 제3자. 과실이잖아요. 일부러는 아니지만. 자동차 구조상 잘못? 아니, 저게 밖에서 안 열려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타려던 사람 책임져야 됩니다. 자, 또 민법.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는 자배법에 의해서 하고요. 그렇지 않고 망가진 거. 여기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하는데요. 나에게 잘못이 있을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 내가 손님 태우려고 콜 받고 서 있는 게 위법행위예요? 그 뒷문 바깥에서 열리게 한 게 내 잘못인가요? 내가 잘못해서 누군가의 손을 끼쳐서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잘못이 아니죠. 이분. 아니, 본인도 개인 택시 하신다면서요. 택시도 다 물어주고요. 저 차도 다 물어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는 게 뭘까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1억 원까지 해주죠. 이분 택시 하시니까 개인 택시 하시니까 운전자 보험 가입돼 있겠죠. 그 운전자 보험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양쪽 다 물어주십시오. 같은 입장이면서 50만 원만 줘? 나 병원 안 갈 테니까? 그 동네 인천 바닥 좁습니다. 다 소문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불박차가 1차로 차로 변경할 거예요. 차들이 정체되네요. 가다가 깜빡이 켰습니다. 깜빡이 켜고 자 1차로로 차들이 거의 천천히 가죠. 이제 불박차 차로 변경 들어갑니다. 거의 멈췄네요. 거의 멈추다시피 하네요. 그래서 1차로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저 뒤에서도 멀리서 오는 차가 아니 저렇게 아니 차가 멀리 있었어요. 1차로 차가 안 보였어요. 이렇게 천천히 깜빡이 켜고 들어가는데 저 뒤에서 오던 차가 미친 거 아니야. 뒤에서 그렇게 빨리 오면 어떡해. 아니 이번 사고 어떻습니까? 조사관이요. 조사관이 이거 불박차 차로 변경 중에 일어난 사고라고 불박차 가해 차량이라고 그럽니다. 아니 이걸 경찰이 그 차가 엄청 빠르게 달려왔는데 한 시속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앞에 차도 거의 멈추다시피 했어요. 근데 불박차 차로 변경 중에 일어났으니까 불박차를 가해 차량이라고 그래요. 또 보험사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깜빡이 켜고 차로 변경했답니다. 도와주세요. 상대편 운전자가 사고 짓고 제가 깜빡 졸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미안하다 그랬었는데 지금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고 그러네요. 방송으로 꼭 채택해 주세요. 저희 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70% 내지 80% 다 들어갔는데 거의 다 들어간 상태에서 사고 났어요.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상대가 전방식 태만으로 인해서 그래서 80 정도로 속도 달려다 들이받은 것 같은데요. 과연 근데 경찰과 보험사는 불박차가 가해 차량이라고 그럽니다. 상대가 아니 앞에 차들이 밀리는 거 봐서 속도를 줄였어야죠. 이게 저희가 차로 변경 중에 일어난 사고인가요? 상대가 앞을 못 봐서 일어난 사고인가요? 저희가 소송하면 이길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 뒤차가 더 잘못이다. 뒤차 100% 잘못이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과연 몇 번이신지요? 투표 시작.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뭘까요? 여러분들은 불박차도 일부 잘못 있다는 의견이 10% 있고요. 뒤차 100%라는 의견이 90% 있습니다. 뒤차 100%라는 의견이 90%, 불박차도 일부 잘못 있다는 의견이 10%.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요, 뭐냐면은 불박차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불박차가 없었으면 불박차 여기서 쭉 가면서요. 불박차가 지금 저 뒤에 있어요. 차들 밀려 있어요. 불박차가 없어서 뭘 들이받았겠어요? 이거 들이받았겠죠. 아니 불박차도 이거 들이받죠. 저 속도면은. 저는 저 뒤차 100%라는 의견인데요. 저는 불박차 없었으면 저 속도라서 그대로 앞차 들이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뒤차 100%여야 되고요. 그리고 경찰과 보험사는 불박차의 차로 변경 사고라고 불박차를 가해 차량이라고 그런다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 사건 소송 가라 그랬어요. 소송 가라 그랬었는데요. 변호사님, 이분이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과정 공유합니다. 제가 지난 4월에 글을 썼고요. 변호사님 2번 방송해 주셨어요. 저는 둘 다 뒤차 100%라 그랬어요. 법원에서 100대 빵 나왔답니다. 저희가 이겼습니다. 분심이 안 가고 곧바로 소송 갔습니다. 와, 법원에서 100대 빵이라고요? 100대 빵? 100대 빵. 판결이 있나요? 판결 올려주셨나? 판결문이 10월 18일 날. 원고 보도창을 신청하셨군요. 본인이. 분심이 안 가고 본인이 곧바로 소송하고 본인이 100대 빵. 법원에서 100대 빵 판결 내렸어요. 그런데
이 경찰에서 불박차가 가해 차량이라고 해서 그 시도경찰청에 재조사 요청했대요. 재조사. 그런데 얼마 전에 경찰청에서도 불박차 가해 차량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위원회 민간 심의위원회 민간 심의위원회에 올렸는데요. 거기서 금요일 날 했는데 민간 심의위원회 또 불박차 가해 차량이래요. 미치겠네. 법원에서 100대 빵인데 뒷차 100%인데 아니 가만히 있자.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면 이 경찰청하고 시도경찰청하고 민간심의위원회 그 판결문 내셨나요? 100대 빵 판결문 내셨나요? 질문 올렸는데 보겠습니다. 재조사 결과 끝나고 판결이 나왔다고요? 민간심의위원회 구성원들도 100대 빵 다 알고 있었대요. 서류 제출했대요. 시도경찰청은 판결 나오기 전이라 하더라도 민간심의위원회는 변호사 뭐 이런 분들 하시는 거거든요. 무슨 뭐 교수님들 판결문 100대 빵 냈는데도 와. 여기 뭐 보세요. 민간심의위원회 위원 중에 변호사분도 계셨는데 그러면서 변호사분이 계셨대요. 지금 노란 거는 제가 아직 검토 안 한 거예요. 이렇게 제가 지금 봤으면 이렇게 누르면 없어진다. 완으로요. 이렇게. 민간심의위원회 변호사분도 계셨는데요. 이 사건이 법원에서 이미 100대 빵 나왔는데 그럼 이거 민간심의위원회에서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데 결론은 아마 이제 다수 결론이었고 변호사분만 뒷차가 가해 차량이다 그랬는데 나머지는 다 불박차에 차로변경 사고로 그렇게 끝났다는 거예요. 아이고 답답하네. 답답해. 야, 참 민간심의위원회 답답합니다. 100대 빵인데 판결에서는. 그런데 경찰에서 경찰청에서 재조사 결과도 불박차 가해 차량이다. 민간심의위원회에서도 또 지금 불박차 가해 차량이라 한다는 거예요. 상대 측은요. 경찰청에서 네가 가해자라 그러잖아. 그래서 상대 측에서 항소했대요.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이래요. 항소심에서 어떻게 될까요? 항소심에서도 100대 빵 나와요. 그렇겠죠? 한편 불박차 운전자는 지금 민간심의위원회에서 불박차 가해 차량 그러니까 벌점과 범칙금 부과한대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결국은 직결심판 가야 되겠죠. 자, 민간심의위원회에서 법원에서 100대 빵을 판결했는데 저거를 무시하는데 아주 요새 크게 웃기면 개 웃겨 그러더라고요. 개 무시하고 역시 불박차 가해 차량이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민간심의위원회 결과가 이제 이번 주에 결정문이 우편으로 올 거랍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직결심판 가야 되겠죠? 네, 직결심판. 직결심판도 저희가 직접 가야 되나요? 직결심판 갈 때 판결문 가지고 갈 겁니다. 직접 가는 거예요. 직접이요. 항소심에서도 제가 보조참가 신청을 또 내야 되나요? 네, 이게 남편이 1심 때도 직접 갔었습니다. 네, 법원에도 갔었고요. 네, 직결심판은 본인이 가는 거예요. 판사 앞에 나가는 겁니다. 판사는 직결심판 갔어요. 100대 빵 판결 보여주세요. 경찰관한테 이거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제출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경찰관한테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본인이 들고 가세요. 본인이 들고 갖고 판사님. 근데 판사가요. 이 블랙박스 안 볼 수도 있어요. 블랙박스 안 보고 그냥 이거 헷갈리는데 헷갈리니까 그냥 직결 기각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님 제 소원인데요. 블랙박스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건 소송했습니다. 분심이 안 가고 곧바로 소송했는데요. 법원의 판결문이 뒤차 100%는 나왔습니다. 그거 보여주세요. 판사가 무죄 선고하거나 직결 기각시키 만약에 영상 볼 시간 없어요. 그래서 기각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검사한테 이거 제출하세요. 그걸 검사가 무혐의할 수 있고요. 아니 검사가 그래도 약식 기소하면은 그러면 약식 명령에 정식 재판 청구하세요. 그래서 무죄 판결 받으세요. 직결해서 무죄 받는 것도 그러면 제일 편하고요. 아니면 정식 재판 청구해서 무죄 받으면 그건 아주 판결문이 상세히 나오겠죠. 네. 그리고요 항소심. 네, 요때 제출하셨나요? 여기 경찰청 재조사 때는 제출 안 하셨고요. 요때는 제출했는데도 개무시당했답니다. 그리고 항소심은요, 1심에서 보조참가 신청하셨으면 그게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소심에도 본인이 또,
그 상대 측에서 항소했으니 거기다가 상대편의 항소 이유서 받아보시면은 거기에 중비선을 한 번 더 써내세요. 항소심에서도 100대 빵 나오고 그리고 즉결심판에서 무죄 선고되기를 기원합니다. 불박차가 고속도로를 지나서 램프 구간을 지나고 다시 자동차 전용 도로로 들어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차가 내 뒤에 있는 차 슝 사고 날 뻔해요. 어이 깜짝 놀랐어요. 가볼까요? 가보겠습니다. 요 차 봐 뒤에서 칼치기 할랐어. 놀랬어. 이런. 자 그리고 이제 쭉 갑니다. 저 뒷차가 아까 한번 사고 날 뻔했어요. 여기에서 순서대로 들어가야 되죠. 옆에 차 들어가고 예 근데 내가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뒤에 차가 뒤에 차 빵 했어요. 여기요 다시 여기서요 뒤에 차가 빵 하죠. 소리가 잘 안 들리나요? 소리가 좀 작네요. 지금 빵해요. 아니 자기가 순서대로 돌아야 되는데 이때 빵합니다. 뒤에 차가. 아니 내가 간 다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번이나 사고 날 뻔했어요. 그래서 아이씨 너 때문에 2번 사고 날 뻔했어. 조심해. 예. 저 차 이제 내 앞으로 이제 요 차예요. 그래서 아이씨 너 때문에 사고 날 뻔했잖아. 번쩍 한 번 했어요. 번쩍. 예. 그랬더니 브레이크 잡더니 멈췄어. 아이씨 앞으로 갈 줄 알았는데 멈췄어요. 차에서 내려요. 그럼 뭐라 그러나 들어보세요. 우리도 깜빡깜빡 했잖아요. 네. 타이밍 켰잖아요. 어차피 같이 켰으니까 하하. 무슨 얘기예요? 예. 뒤에서 깜빡깜빡해서 아니 2번이나 사고 날 뻔해서 조심하라 불 한번 번쩍 했대요. 근데 이분이 저도 그러지 말아야 될 거 괜히 그랬어요. 근데 그 차가 앞에서 브레이크등 들어와서 그냥 번쩍 한번 하니까 그냥 한번 브레이크등 살짝 잡고 앞으로 갈 줄 알았는데 멈출 줄은 몰랐죠. 꽝 들이받았어요. 아이 참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요. 어떻습니까? 자 이번 사고 앞차만 보복 운전이다. 불박차도 깜빡깜빡 한 번 켰어요. 상행도 한 번 킨 거 그거 불박차도 보복 운전이다. 둘 다 보복 운전 아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신지요? 투표 시작. 그러면서 깜빡했잖아요. 경찰 같이 불러요. 뭐 이렇게 앞차가. 둘 다 보복운전 아니다가 한 표. 불박차가 상향등 한 번 켠 것도 보복운전이다가 6%. 그거 한 번 킨 게 이렇게 위험한가요? 그게 협박으로 보이나요? 불박차는 보복운전 아니어야 되겠죠. 앞차는 자동차 전들에서 그렇게 펑 멈추면은 급제동이죠. 이거는 자동차를 이용해서 사고를 야기시켰기 때문에 보복운전들이 인정되는 것이 되어야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의 92% 같은 의견입니다. 상해도 한 번 낀 게 무슨 보복운전이에요. 아이고 계속 쫓아가면서 이제 눈뽕을 그냥 계속 해댔으면은 보복운전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너무 바짝 쫓아와서 빵 뒤차가 그러니까 아이씨 쫓아가고 가서 이때 이거 한 번이에요. 이거 한 번. 근데 저렇게 급제동한다고 저렇게 불박차는 보복운전 아니고 앞차만 보복운전이 되겠죠. 물론 이제 담당 경찰관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저렇게 쭉 달려서 나가다 갑자기 펑 멈추면은 저건 일부러 내가 기다렸어. 너는 지금 내가 갈 줄 알았지? 내가 갈 줄 알았지? 나 갑자기 멈출 거야. 그럼 사고로 이어지죠. 자동차를 이용한
보복운전이라는 의견이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과실비율은 어떻습니까? 앞차가 보복운전이니까 앞차 100%야. 앞차가 더 잘못이야. 50대 50이야. 불박차가 더 잘못이야. 투표 시작. 앞차 100% 잘못이다가 52%, 앞차가 더 잘못이다가 38%, 50대 50이다가 4%,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가 6%. 저희가 자동차 전용 도로예요. 자동차 전용 도로 쫙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붕 멈추면은 비록 불박차도요. 앞차랑 승질 나더라도 앞차랑 안전거리 좀 지키면서 번쩍하고 브레이크 보이면은 좀 미리 좀 브레이크 잡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불박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50대 50에서 앞차 잘못이 더 커야 옳겠죠. 제가 예전에 보복운전이 한참 문제될 때 2014년, 네, 2013년, 2013, 14, 15 요때 보복운전이 많이 문제됐어요. 그 무렵에 설령 앞차가 보복운전이라 하더라도 뒷차가 안전거리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뒷차의 과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차 40, 뒷차 40으로, 앞차 40, 뒷차 60. 그렇게 제가 어느 방송에 인터뷰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건 벌써 지금부터 약 10여 년 전입니다.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야 되겠죠? 과실 비율이 그 사회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합니다. 절대적으로 언제나 똑같다는 그렇진 않아요. 저도 이 사고 불박차가 좀 아쉬움은 있지만 앞차 잘못이 더 커야 옳겠다는 의견. 자, 이거는 12월 20일 날 올라온 거예요. 자, 불박차가 여자친구 같아요. 같이 이제 가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저 오른쪽에 인도를 보세요. 인도. 네. 인도. 오른쪽 인도를 보세요. 오른쪽 인도에서 뭐가 와요? 오늘 국조가 필 많이 되네. 오른쪽 인도에서 뭐가 내려와요? 잘 봐요. 좀만 더 와서. 자, 요쪽. 네네네. 요 인도 쪽 여기. 네네. 보고 있습니다. 인도 쪽에. 저 큰 화면에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네. 오토바이 있네요. 오토바이. 아하, 야야야야. 아이씨. 이거 진짜. 와네. 이 에바. 왜 그래? 한두 친구 같은데? 뭐 한 거죠? 어떻게 된 것 같아? XX는 무슨 뭐야? 여기죠. 여기까지야. 아까 여기 XX는 저 한국말로 자 우리 한국말 제가 숙제. 못 알아들으면 제가 한번 틀어드릴까요? 자 여기서 이 어린 놈의 새 그다음 뭐야? X는 뭐야? 빈칸 채우기. 어린 놈의 새. 제 이름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귀염. 새끼용. 베이비, 아기. 눈가를 뒤집고 요거를 이게 그다음에 또 저 여기서 좀 더. 자 그리고 한국말 공부 좀 더 해봅시다. 이거 뭐야? CXXX. 이거 좀. 이야. 신발? 저 요즘 와이프한테 팔 마사지 많이 하거든요. 발. 신발. 신발이 날씨가 추운데 신발이 조금 따뜻해 보이네요. 자 그런데 저 오토바이가 위험하게 나왔잖아요 처음에. 아까. 네네네. 그래서 아이고 어린 와, 놈이. 무섭다. 네, 무서워. 그런데 오토바이가 잘못했죠. 잘못해서 놀래갖고 놀라면 저럴 때 아이씨 뭐 하는 건데 그러고 이거 나오지. 당연하죠. 그죠? 네. 그분도 욕해요? 욕할 때 한국말로 해요? 당연하죠. 알아듣게 해야죠 이거. 기억은 욕할 때. 저는 말 안 나와요. 그냥 화나요. 그냥 화내? 네, 소리는 안 질러요. 소리 질러본 적 없어요. 기억이 착해, 진짜 착해. 아니 뭐 욕안 해요 절대. 아니 똑같이 화나는데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다른 거죠. 저는 그냥 얼굴 빨개지고
럭키 형도 착해요.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 착하기는 근데 운전할 때는 착한 사람 없어요. 예.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저 양반 진짜. 저 양반. 저 양반. 네. 근데 욕을 심한 거보다는 저도 되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나오죠. 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예. 그런데 오토바이가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자기가 그냥 욕 먹을 짓을 했잖아요. 그럼 그냥 가야 되는데 오히려 와갖고서 아까 여기서 좀 있다가 무슨 소리가 들릴 거야. 와. 내려서 그러니까. 쿵. 와. 지금 자를 찍은 거예요? 뭐요? 여기서 쿵 소리가 나는 게. 쿵. 쿵 그래갖고 차가 어떻게 났나 보여줄게요. 발로 차나 봐요. 차가 여기 찌그러졌어. 여기. 와, 엄청 많이. 와. 장난 자, 아니에요? 여기 찌그러졌잖아, 그지? 이렇게. 와. 이 이게- 아저씨 운동선수예요? 뭐 진짜 주먹 하나로 이고. 주먹으로 때린 게 아니라 하이버. 머리를 이렇게 밀었어. 내 차에서 내렸더니 머리를 밀어갖고 그 사람한테? 친 거야. 그 머리가 그러니까 그 사람 치니까 머리가 뒤퉁 순간 정신이 없었대. 와, 기절했겠네요. 얼마나 세겠다 해서 저게 찌그러졌겠어? 와, 컨커션 뭐라 그러죠? 이제 뇌에서 이제 좀 기절. 내지탕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순간적으로. 근데 저 증거가 없잖아요. 블랙박스 안 찍혔잖아요, 저거. 소리가 났잖아. 그래도 저기 경찰이 저걸 인정해줘요? 그래. 아니 본인이 인정하겠지. 그럼 저 이제 여기다 대봐야 돼. 키하고 밀면 부딪히는지 그럼 딱 맞을 거 아니야? 조사해야 근데 되겠네요. 저게 저 정도 찌러져서 뭐 머리 진짜 네.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어. 와. 특히 저런 모서리는 좀 딱딱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거 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우선 내가 다쳤으니까 진단은 3주 정도 나왔을 것 같아. 3주요? 약 3주 정도 나왔으면은 그냥 뭐 벌금 한 200만 원? 200만 원. 이게 3주 살아야 되고 200만 원. 아니, 3주 사는 게 아니지. 안 살아. 3주는 살아요? 전치 다쳐가지고 병원에서 진단을 3주 동안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근데 네네네. 변호사님 제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쳤잖아요. 그럼 이게 복행으로 봐야 돼요? 뭘로 봐야 돼요? 사람을 때리는 거 폭행이고 그래서 상처가 났으면 그 진단이 나오면 상해. 네네. 상해죄. 네네. 폭행죄는 합의되면 처벌 안 하고 네네. 상해죄는 합의돼도 처벌받고. 근데 저 200만 원보다는 더 처벌해야 되겠지. 그렇죠. 제가 볼 때는 한 200에서 300만 원 될 것 같아요. 네. 합의되면 조금 내려갈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이 차 찌그러진 거 이거. 네네. 이거는 별도로 또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이런 어떻게 생각해요? 재물손괴죄에 대해서. 당연하죠. 이거 다도 특히 차에 그 부분 있잖아요. 민 부분 그게 수리한 비용이 꽤 많이 나가요. 수리비는 당연히 상대가 책임져야지. 다 네. 책임지는데 네. 수리비 그다음에 치료비 이건 다 이제 손해배상에서 다 이제 상대가 오토바이 운전자 다 책임져야 되는데 그런데 요것에서 별도로 재물손괴죄가 될 것인지 우리 원희선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재물손괴는 따로 안 되고 그냥 수리비랑 아까 얘기했던 형사처벌만 가능할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 상해죄, 나 다친 것에 대해서 처벌받는 거가 별도로 차 망가지는 또 처벌해야 된다 아니다. 네. 저는 차도 망가뜨리는 거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염은? 저도 물론 처벌했으면 더 세게 했으면 좋겠지만 안 될 것 같아요. 한국 좀 처벌이 좀 약한 편인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처벌이 약해서가 아니라 저거는 내가 주먹으로 차를 때려갖고서 네. 그 찌그러졌으면 저 재물손괴죄예요. 네. 근데 저 사람 사람을 때릴 생각이었거든. 네네네. 사람을 때리는 사람이 튕겨서 소리 됐으니까 네. 요것에 대해 별도의 재물손괴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제가 맞췄네요. 맞아. 근데 저 오토바이 운전자분 빨리 가서 사과하시고요. 저 다 물어주시고요. 네, 그리 해야 벌금이 조금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이 상황에서 안 내리는 게 맞나요? 역시 기염. 저럴 때는 굳이 내리지 말고 아까 동순자가 내리지 말라 그랬잖아. 야야야 그러잖아. 그냥 창문 올리고 그냥 가세요. 창문 요만큼 열어놓고 됐어요 가세요. 그러고 와서 못 가게 한다. 그럼 거기서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 네. 굳이 내릴 필요가 없지. 내리면은 내리면은 안 내리는 게 최고야. 안 내리는 게 최고야.
좋은 일 생기지 않죠, 내리면. 그렇죠. 네. 그리고 저 때 지나갈 때 갑자기 푹 들어왔는데 욕한 거 그거 잘못이라 말할 수도 없겠죠, 그죠? 네. 그건 저절로 나오잖아요. 네. 웃기면 웃음이 나오고 네. 화가 나면 욕이 나오고. 네. 근데 창문을 열어놓고 있었나 봐. 그러니까 들린 것 같아, 그지? 팡팡 소리 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야, 그것 때문 아니야. 다시 한번 볼까요? 처음으로 돌아갈까? 팡팡 소리 없었어요? 빵빵을 빵빵 소리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아요. 빵빵. 이미 욕하고 있었네요. 이미 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진짜. 아, 빵. 빵이네. 아, 빵 소리보다. 빵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 그지? 아, 빵 소리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 그죠? 네. 그 빵이 뭐 놀래게 할 정도는 아니었잖아. 와, 소리가 그렇게까지 틀려요? 네, 뭐 빵이 너 그렇게 큰 소리는 아니었는데 빵보다는 욕한 것 때문에. 욕한 것 때문에. 욕한 것 때문에. 근데 제가 지난주도 이게 한블리를 본방송을 놓치지 않고 봤는데요. 이게 그 남자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옆에 동승자가 있으면 네. 좀 창피하니까 이렇게 욕을 하면 상대방한테 또 이렇게 이게 뭔가 이렇게 진짜로? 피드백을 줘야 되니까 그런 게 좀 있고 혼자 있으면 이렇게 안 내려고 지나가고 에이 그냥 똥 밟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갈 것 같은데 동승자가 있으면 좀 그런 게 있어서 형님이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그 동승자 여자분들이 이게 참는 게 진짜 남자다 이런 방송을 한번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간 안 내리는 상대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상대 안 내리는 게 좋아요. 상대 안 하는 게. 네. 앞에서 저렇게 오토바이 입고 오면은 나도 모르게 놀래서 욕 나올 수도 있죠, 사실. 나오지. 큰일 날, 왜냐면은 사고 나면은 큰일이 생기니까 그런데 나올 수 있죠. 이분이 거기서 저 와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이 개 XX에 그런데 거기서 또 참을 수도 없잖아 또. 네. 나 도대체 왜 그래? 뭐 나올 수 있지. 네. 그래서 저분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는 단지 내리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네. 네. 저도 이제 학교에서 이럴 일이 생기면은 무조건 내리지 말아야 되겠어요. 안 내리는 게 최고예요. 네. 그리고 욕을 인도말로 해야 되겠어요. 못 알아듣게. 웃으면서 네, 웃으면서 인도말로 욕하면서. 인도말로 욕해 보세요. 개새끼 이걸로 인도말로 개새끼를 인도말로 뭐라 그래? 배운 사람이라고 계속 하시죠. 제가 또 저보다 연수도 많으신데 제가. 후방 영상 보시겠습니다. 후방 영상까지 다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고일까요? 가보겠습니다. 고속도로. 불박차 가다가 차로 변경할 거예요. 네, 시속 100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깜빡 켜고 들어가죠. 깜빡 켰는데. 후방 영상. 자, 2차로 가다 1차로 들어갈 거예요. 지난 1월 2일 날 있었던 사고네요. 뒷차 빠르다. 아이쿠. 자, 이거 언제쯤인가요? 자, 불박차가 요거 넘어설 때요. 네. 깜빡이를 언제 켜나요? 깜빡이 소리 들리죠? 깜빡이 소리 들리면서 바로 들어가네요. 예. 지금쯤 넘어왔네요. 다시. 자, 가다가. 이때 막 차선 넘기 직전인 것 같아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 칸, 두 칸, 한 50여 미터 돼 보입니다. 50여 미터. 불박차 속도 느리지 않아요. 네. 제한 속도 100에서 100으로 가고 있었대요. 100으로 가고 있었는데 저 차는 엄청 빠르죠? 저 멀리 있었어요. 그런데 와, 저 차가 지금 몇 칸, 몇 칸인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100m도 넘어 보이죠? 지금 한 80m 이상 돼 보이죠? 근데 하나, 둘, 셋, 넷, 한 4, 5초 만에 거의 80에서 100m 가까이 왔어요. 내가 100으로 가고 있었으면 상대차는 나보다 거의 저 차 속도 얼마나 될까요? 180 될까요? 160은 넘어 보여요. 이거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지금 여기 몇 칸이에요? 보세요. 여기 지금 26초 돼 있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한 80m 정도 뒤에 있죠?
그리고 26초 돼 있는데 사고 날 때는 27초 될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만에 사고 났어요. 5초 만에. 5초 만에 80m 이상 달려온 것 같아요. 그럼 나보다 80m를 오르나누면 16이죠. 아, 60이네요. 딱 160이네요. 상대차 160보다 빨라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 사고 둘 다 같은 보험사래요. 불박차가 60 내 70, 상대차 30 내 40 얘기한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 과속으로 추정되는 상대차가 더 잘못이다. 투표 시작. 물론 깜빡이 켜고 딱 보니까 멀리 있어 보인다. 그래서 바로 들어왔는데 깜빡이 켜고 한 100m 가서 가야 되죠. 그러다 한번 다시 봤으면 빠르다 안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 불박차 잘못은 있어요.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반반이네요. 예.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네. 꺾기 전에 확인해야 돼. 빰빠밤빰빰빠라빰빰. 그래서 불박차 더 잘못이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야, 근데 뒷차가 너무 빨라. 뒷차가 좀 엄청 빨라. 그래서 뒷차가 더 잘못이야. 견해가 반반 나뉘는데요. 지금 경찰에 접수는 안 했답니다. 같은 보험사인데 보험사에서는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고 그러고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 내가 들어갈 때는 차가 저 멀리 있어서 진짜 멀리 있었는데 그렇게 빨리 달리면 어떡해요. 이거는요. 억울하시면 경찰에 접수하세요. 경찰에 접수하면 상대차의 속도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단에서. 그런데 문제는요. 상대차가 엄청난 과속으로 나올 거예요. 제한 속도보다 20km가 아니라 한 50km 내지 60km 초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신이 속도가 너무 빨라서 당신이 형사처벌 받아야 돼. 속도 위반 사고야. 그러면서 뒤차를 가해 차량을 하고 뒤차를 처벌받으라고 하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뒤차가 빠르지만 그래도 불박차가 진로 변경한 게 그게 문제네요. 그래서 불박차가 일단 뒤차는요. 네, 속도 위반 사고로 처벌받더라도 그렇더라도 가해 차량은 불박차예요.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 네, 진짜 반반. 여러분들의 투표랑 거의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요, 불박차를 가해 차량으로 하면 불박차 운전자에게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 4만 원은 별거 아닌데요. 벌점, 기본적으로 10점 플러스 뒤차 운전자가 2주 지나면 5점, 3주 이상이면 15점. 그게 벌점 15점 내지 25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걸 각오하고 경찰에 접수하는지 아닌지 그건 이제 본인이 판단하셔야 돼요. 불이익도 있기 때문에 제가 경찰에 접수하시라 말라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런데 상대차가 너무 가까이서 쑥 들어갔으면 불박차가 가해 차량 돼야 되는데요. 언젠가요? 불박차 들어갈 때 거리가 한 50여 미터 되나요? 다시 자, 요거 또 한번 거보죠. 요거요. 팔자 수염. 요거 움직일 때가 들어가는 거죠. 깜빡이 켜고요. 그리고 이때 들어가려고 때 한 칸, 두 칸. 이때가 한 4, 50m 돼 보입니다. 상대차가 엄청난 과속이 아니었으면은 아이고 들어갈 때부터 시간이 보세요. 이때로부터 하나, 둘, 셋. 상대가 엄청난 과속만 아니었으면 사고가 안 났을 것 같은. 그래서 경찰이 어떻게 처리할 것 같아요, 변호사님? 그러면은 네, 경찰은 상대가 엄청난 과속으로 나오면 상대차를 가해 차량할 가능성이 조금 더 많습니다. 비율로 얘기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할 가능성이 그리고 거리가 한 4, 50m 됐잖아요. 그 엄청난 과속이잖아요. 그래서 뒤차를 가해 차량 볼 가능성 한 60 내지 65? 근데 35에 40 그 비율 때문에 불박차를 가해 차량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는 말씀 못 드립니다.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깜빡이는요 켜고서 100m 가라고 그래 있죠. 그동안에 뒤를 보라는 겁니다. 뒤를 보고 뒤차가 빠르다. 와, 저 멀리 있었어. 지금 뒤를 한번 먼저 보고 깜빡이 켜고 그리고 깜빡이 켜고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깜빡이 켰을 때는 60m 정도 60m 넘네. 깜빡이 킬 때는 하나 둘 아이고 한 40m 만에 들어갔네요. 한 번 더 봤더라면 꺾기 전에 필요하고요. 그리고 엄청난 가속 진짜 위험합니다. 눈앞에 보고서도 피할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예요. 양양고속도로. 예. 고속도로에서의 불박차 101km로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보겠습니다. 밑에 나오네요. 104, 101. 네, 나오네요. 나오네요. 아니, 저 차가. 지금 보면 여기 속도 나와요. 속도 높지도 않아요. 보세요. 네, 104. 다시 저 차 나올 때 갓길에 서 있다가 출발하네요. 2차로 가나? 으악! 거리가 이제 30m, 40m도 안 돼요. 하나, 둘. 피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저 차가 어디 가려고 그래요? 왜 도로를 왜 횡단하죠? 빵 하네, 빵. 아마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넓은 데로. 저 갓길보다 이 넓은 데가 더 여기가, 제가 볼 때는 여기 공간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뒤에서 차고 오는데 저렇게. 아이고, 참나, 미치겠네. 지난 12월 24일, 대각선 급차로 변경. 불박차 속도 100일. 변호사님, 아이고, 저는 12월 24일이 악몽이었습니다. 양양고속도로에서 1차로 주행 중에 갓길에 서 있던 차가, 상대는, 뒤에서 들이받아도 불박차 100%래요. 불박차는 아니, 네가 100%지. 어떻게 되나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불박차 잘못 있다고요?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한 분이나 두 분이 잘못 누를 수도 있지만, 잘못 누르는 거 긍정의 발전 한 분 계신데요. 아니, 이게 불박차 뭘 잘못했어요? 고속도로예요, 여기. 고속도로에서, 저 차 갓길에 차 출발해요? 그럼 갓길에 있는 차가 고속도로에 이렇게 들어올 걸 대비해야 되나요? 움직이면 조심해야지, 대비해야지, 혹시 모르잖아. 자, 그냥 가면 되잖아요, 2차로로. 근데, 빵 하면서, 이거 불박차 잘못 있다는 분이 4분이나 계시다는 것이 2023년, 올해 투표 결과가 좀 이상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투표해 봅니다. 그렇죠. 불박차가 뭘 잘못했으면 아까 그분들 잘못 누르신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고 경찰에 접수됐나요? 경찰에서는 어느 차를 가해 차량이라고 그러네요. 상대방이 가해 차량인데요. 하지만 불박차도 전방주시 태만이라고 합니다. 경찰에서요? 진짜요? 우리 샤이는 권준영 님입니다. 권준영 님께서 네, 이거요. 예상하기 어렵고요. 너무 가까워서 피할 수 없습니다. 잘못 없애 옳습니다. 왜 불박차에 잘못이 있다고 그러나요? 근데 고속도로라서 조사관이 앞차가 갑자기 들어올 걸 예상했어야 된다고. 아니,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저를 어떻게 예상을 해요? 깜빡이도 없이 싹 들어오는데요. 아이고, 상대방이 오히려 자기가 잘못 하나도 없다고 주장해서 지금 전부 다 올스톱 되어 있습니다. 앞을 잘 보면 미래가 보인다? 앞을 잘 보면 갓길에 차가 있네? 갓길에 차가 움직이네? 날 가로막을 거야. 그게 보인다고요? 아니, 무슨 궁예, 관심법, 옛날에 태조왕건에 나왔던, 내 놈이 저놈이 마구니가 있구나. 네, 그것도 아니고, 아니, 앞차가 갓길에서 2차로 갈지 도로를 횡단할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거 바로 수송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보조창에 대한 거를 링크 걸어주셨어요. 당연히 100대 빵이어야 됩니다. 라고 하시면서요. 벌점을 발점이라고 쓰셨네. 잘못 쓰셨네요. 벌점과 범칙은 부과한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상대편 운전자한테. 그런데 저에게도 전방주시 태만으로 벌점과 범칙은 부과한대요. 이 사고 때문에 저는 회사도 쉬고 무급으로 손해도 보고 아이고 신경 무지장 쓰이는데요. 네, 한문철 TV 더 열심히 보고 JTBC 한블리도 무조건 본방 사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불박차에도 벌점과 범칙은 부과했나요? 거부하세요. 즉결 보내달라고 하세요. 만약에 부과했으면은 30일 지나면 안 내고 돈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은 즉결 심판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권준영 샤인님께서 제가 답변 드린 거 똑같이 답변 잘하셨어요. 앞으로 부과할 거라고? 나한테? 내 잘못이 없는데? 아직 납부는 안 했습니다. 만약에 부과하면 즉결 심판 받겠다고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니요. 불박차
아니 불박차가 잘못이 없고요. 설령 불박차가 조금 잘못 있다 하더라도 가해 차량에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 났을 때 끝까지 막 이의 신청하는 게 왜 나한테 벌점 범칙금 부과하는데 저쪽에다 했었어야지.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이렇게 명백한데 근데 양쪽에 다 부과한다고요? 아,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아, 제가 이제 제가 또 샤이님이 대화 나누시면 제가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교통조사관이 불박차를 가해 차량이라고 그러나요? 네, 오른쪽에 서 있다 왼쪽 넓은 공터로 이동하려고 한 것 같은데요. 양쪽 보험사 몇 대 몇 주장하나요? 상대는 자기가 피해자로 주장하나요? 아, 교통조사는 저에게도 잘못이 일부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가해자는 아니고 제 피해자는 저도 잘못이 있다고 그럽니다. 상대가 들어올 것을 예상해 속도를 줄였어야 되는데요. 고속도로에서 어떻게 예측합니까? 사고 접수하면 저한테도 벌점과 범칙금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내야 하나요? 억울합니다. 방송에 투표해보고 싶습니다. 제 잘못이 무엇일까요? 교통조사관님 쌍방과시라고 합니다. 예. 공터로 가는 게 아니라 1차로 진행하는 걸로? 아니야. 이제 공터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보험사는 90대 11에 상대보험 70대 31에. 아이고, 이런. 뭘 잘못했어? 아이, 참. 아마요. 그 조사관이 그렇게 얘기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이분한테. 이분한테.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경찰에 정식 접수되지는 않았고 그냥 문의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식 접수한 거는 그냥 경찰에 보험 처리하세요. 접수하면 양쪽에 다 범칙금 부과될 거예요. 접수하면 벌점 범칙금 부과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닌가요? 그 경찰관 소속과 계급이 궁금하네요. 접수됐대요. 사고 처리되면 벌점 범칙 부과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잘못 들으셨을 것 같아요. 양양고속도로 맷지구대 무슨 경위입니다. 아니, 잘못 들으셨을 거예요. 네, 교통조사관이 그렇게 안 합니다. 이걸 불박차에 잘못이 있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잘못이고요. 설령 불박차에 잘못이 있다 손치더라도 가해 차량한테 벌점과 범칙금 부과하는 겁니다. 그 만일 불박차가 속도 위반이었다면 시속 제한속도 100에서 121로 달렸다 그러면 과속에 대해서 벌점과 범칙금 부과할 수 있죠. 근데 아까 100일이었어요. 105, 108, 그리고 다시 103, 100일 때 들어오는 거 보고 빵 속도 줄였어요. 벌점과 범칙금 부과되면은 네 웃습니다. 웃어요. 누가 웃을까요? 모든 분들이 웃을 것 같습니다. 진짜 벌점과 범칙금 부과되면은 그 범칙금 거부하지 마세요. 받아보세요. 네, 범칙금 납부 고지서 그거 받아서 올려줘 보세요. 뭐라고? 무엇 때문에 범칙금 내라는지 그렇게 하고서 30일 있다가 즉결 가면 되거든요. 예, 그거 올려줘 보세요. 그거 제 방송할게요. 그러면은 방송 나가면은 잘못했네요. 그래서 오손 처리. 잘못했어요 하면서 그냥 뭐 찢어지거나 또는 물에 젖어서 못 쓰는 거 오손 처리. 그리 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리고 질문자분께서 잘못 들으셨을 거로 정말 잘못 들으신 거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또는 그분이 교통을 한 번도 안 해보다가 지금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었으면 그렇게 잘 모르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이 방송 나가면은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제 취지는요. 과실은 보험사끼리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차로 변경일 때는 70대 30에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불박차도 조금 잘못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지도 몰라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잘못 들으신 겁니다. 오해하신 겁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불박차에게 잘못 1도 없어야 옳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에서 내려와서 이제 부천 IC 출구입니다. 이제 부천이에요. 여기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이때 바뀌네. 저기 좌회전 신호였었는데요. 아직 좌회전이에요? 이때 바뀌었어요. 황색으로. 황색으로 바뀌는 순간 아직 좌회전? 이때 바뀌네요. 그리고 아직도 황색. 아직도 황색. 아직도 황색. 이제 바뀌네요. 오토바이
빨간불에 그냥 달려왔어요. 그리고 여기 안 보이잖아요. 요 굴다리 밑에서 나오니까 안 보여요. 그죠? 안 보여요? 아, 이때도 아직 어두워서 안 보이죠? 저 그림자 속에 있어. 아, 이때 예, 이야. 이 사고. 정지선 전에서 황색불로 바뀌었어요. 상대는 고등학생들이래요. 헬멧도 안 쓰고 배달통이 있는데 여기에 둘이 앉아 있는데 상당히 좁게 앉아 있네요. 좌석이 2개인가요? 좁게 앉아 있는데 배달통 있는 거 보니까 하나에 둘이 탄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사고를 한문철 TV에서 이런 거 많이 봤는데요. 이거 딜레마존이잖아요. 어떻게 멈춰요? 근데 황색불에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쌍방과실이래요. 상대편은 빨간불 신호위반, 불박차는 황색불 신호위반, 경찰과 보험사는 쌍방과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와이프가 타고 있었는데요. 사고 트라우마 때문에 물도 못 먹고 계속 울기만 합니다. 사고 현장에 처참하긴 했습니다. 저는 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들 쌍방과실이라고 해서 억울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호위반 사고로 처벌받아야 된다. 딜레마존이어서 신호위반 아니다.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투표 시작. 유죄라는 분이 한 분 계시네요. 그럼 여기서요. 하나 더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제한 속도가 지금 램프 구간 내려왔어요. 그 램프 구간이 40이래요. 40인데 불박차가 61 정도 된대요. 21점 얼마 초과했대요. 40도로에서 경찰은 40도로에서 왜 61점 얼마냐? 21점 얼마를 초과했다. 당신 신호위반에다가 과속이다. 그러면서 잘못이 있다 그러는데 이 점 감안해서 과속까지 가면 다시 한번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다시 한 번 더. 이제 늘었네요. 과속 얘기했더니 그게 함정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16%가 유죄, 84%가 무죄입니다. 이거 중요한 사고예요. 변호사님, 검사 측에서 저를 기소한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3주 진단, 뒤에 탔던 그 학생은 12주인가 14주 진단 나왔어요. 그래서 경찰이 너 신호위반이야. 그러니까 검사도 그래 너 신호위반이야. 그러면서 많이 다쳤으니까 재판받아. 기소한다고. 정식 기소한다고. 구공판. 정식 기소했으면 법원에서 열심히 무죄 주장하셔야겠네요. 40을 지켰으면 피할 수 있을까요? 안 보이는 굴다리 밑에서 달려오는 오토바이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 40을 지키면은 멈출 수 있나요? 40 지켰으면은 40일 때 한 16m 이상 필요할 텐데요. 언제 바뀌나요? 이때 바뀌었죠? 조금 더 전에? 조금 더 전에? 이때 바뀌네요. 요 거리 얼마나 되겠어요? 여기 보이는 거 요거에다가 안 보이는 것까지 하면은 한 7, 8m 될까요? 여기서 쭉 40m 달리더라도요. 요 행거보다 조그매요. 그러면은 여기쯤 쓰겠죠, 여기쯤이요. 그럼 여기서 갖고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는 차들한테 방해되게 저기 서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오토바이가 안 보이잖아요. 오토바이가 보일 때는 언제예요? 이때쯤. 이때쯤 보이고서 이게 사고 지점까지 40을 지켰다면 피할 수 있었겠느냐? 정선에 멈출 수 있었겠느냐? 그리고 안 보이는데 갑자기 빨간불에 달려오는 오토바이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혹시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나요? 내 운전자 보험에 변호사 선임 비용 정식 기소되면 정식 기소됐을 때만 1,000만 원 나온대요. 지난번에 변호사님께서 혹시 검사가 정식 기소하면은 그 사건 저희가 열심히 변호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행이네요. 부천까지 좀 멀긴 하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싸워 보십시다. 사무실로 오세요. 저희 사무실에서 우리 정 과장이 전화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희 사무실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저희가 이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공단에서 불박차 속도만 분석했더라고요. 그럼 뭐가 포인트일까요? 여기 앉으셨고요. 이분이요. 제 오른쪽에 앉으십니다. 제 왼쪽에는 형사사건은 그때 있는 변호사 들어오라 그래요.
이진정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송무실장 같이 앉고요. 넷이 앉아서 지금 이거 도로교통단에서 속도가 61점 얼마로 나왔다는데, 근데 도로교통단에서 황색불을 바뀌는 순간 불박차의 위치가 정지선에서 몇 미터인지 그게 분석이 안 됐을 것 같아. 그거 다시 해달라고 그래. 그리고 오토바이가 보이는 순간 그때 피할 수 있는지 멈출 수 있는지, 즉 제한속도 40을 지켰으면 정지선에 멈출 수 있는지, 제한속도 40을 지켰으면 오토바이가 보이는 순간 피할 수 있는지 그거 분석해달라고 그래. 그게 경찰이 분석할 때는 경찰 요청에서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법원을 통해서 사실조회를 2번이나 했습니다. 그 사실조회 결과에 따라서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어떻게 선고됐을까요? 여러분들의 16%는 유죄라고 그랬습니다. 예. 저는 무죄라고 그랬어요. 피고인은 무죄. 지난 12월 15일 날 판결 선고됐습니다. 이진영 변호사. 여기에서 신호를 지켰어야 되는데 제한속도 40인데 21.5를 초과했다. 그대로 좌회전했다. 황색 신호로 바뀌어서 그대로 좌회전했다. 그래서 한 사람은 3주, 한 사람은 14주 진단이다. 그런데 황색 신호에 멈추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황색의 등화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 있을 때는 그 직전에 멈춰야 된다. 그러지 못할 때는 신속히 통과해라.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는 순간 피고인 그 불박차와 정지선까지 거리는 8.3m다. 그 당시 불박차가 바로 멈추더라도 도저히 멈출 수 없다. 근데 여기다가 저까지 써줬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40이었어도 못 멈췄다. 40이었어도 정지선 앞이나 횡단보도 앞에 못 멈춘다. 그러면은 교차로 안에 들어서 멈추게 된다. 그러면 뻘쭘하지 않느냐. 네, 그런 거를 좀 더 써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한편 사고 난 다음에, 사고 났을 때도 황색불이다. 사고 나서도 한참 황색불이었어요. 황색 신호 4초 동안 유지된다. 근데 황색불 켜지고 1초 만에 사고 났다. 황색 신호에 따라 차량은 여기 나오네요. 정지시킬 경우 사거리 한복판에 멈출 가능성이 있다. 멈추게 된다. 그렇다면은 그대로 나가는 것이지. 아니 그 중간에 멈추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다 좀 더 40이었어도 어중간하게 멈추게 된다. 그래 되면 다음 신호에 방해가 되니까 통과해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신호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제한속도가 40이다. 피고인이 40을 21.5 초과했다. 그러나 과연 과속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냐? 그 당시 오토바이는 빨간불에 그렇게 신호 위반을 달려올 것을 예상할 수 있느냐? 또 오토바이가 눈에 들어오는 거는 블랙박스보다 움직이기 때문에 동체 시력. 예. 서서 보면 보이지만 움직여서 보면 뒤늦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블랙박스보다 좀 더 늦게 봤을 것이다. 블랙박스에도 그림자에서 잘 안 보이는데 블랙박스보다 운전자는 좀 늦게 봤을 것이다. 블랙박스에 의하면은 오토바이가 교각에 의해서 그 그림자, 또 교각 기둥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보인다. 그러면 그림자를 벗어나서 햇빛에 나올 때 그때 처음 보였을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은, 네, 저희가 도로교통공단에 다시 물어봤어요. 예, 처음에는 속도밖에 없어서 과연 피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피고인이 제동하게 되면 피고인 차량의 위치에서 보였을 때 부딪힐 때까지 8.2m다. 그럼 40으로 진행하더라도 약 16m에서 19m가 필요한데 어차피 사고 난다. 따라 신호 위반도 아니고 도저히 피할 수 없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무죄.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끝나지는 않았고요. 검사가 항소했어요. 최종적인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일단 1심에서는 40을 지켰어도 역시 못 피했을 사고다. 100대 0으로. 그런데
근데 불박차 보험사에서는 치료비 다 대주고 지금 합의까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무죄 확정되면 불박차 보험사에서 지급했던 치료비, 합의금 몽땅 다. 저는 이거 100대 빵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40을 지켜서 똑같은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몽땅 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그러겠죠. 민사랑 형사는 다릅니다. 형사에서 무죄지만은 민사에서는 100대 빵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유무죄가 확정된 다음에 한 번 더 방송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